안녕하세요. 긍정의 씨앗을 심는 글의쌤 정유진입니다. 오늘은 일일 교육 계획안 대신에 쓸 수 있는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놀이 기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오전과 오후 상관없이 모든 방과후 과정 선생님들, 오전반 선생님들 모두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 교육 계획안을 꼭 작성하시는 분들, 1인 보육 일지를 쓰시는 분들도 이렇게 놀이 기록으로 바꿔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놀이 기록지의 전체적인 틀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와 출결 사항이 있고 투약 확인과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계획, 지원 부분, 그리고 오늘의 놀이, 놀이 돌아보기 이렇게 세 칸으로 나눠서 놀이와 관련된 부분을 기록할 수 있는 칸을 만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오늘의 계획과 지원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주간교육계획안이나 월간교육계획안을 계획하셨던 활동 중에 이렇게 오늘 해야 할 활동 또는 오늘 필요하겠다 생각되는 활동들을 여기에다가 적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계획을 했다고 해서 그 날짜에 한다기보다는 아이들의 놀이를 살펴보시면서 이런 활동이 지금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면 이때 계획했던 활동을 이렇게 적어 놓으실 수도 있고요. 또는 아이들이랑 같이 놀이를 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놀이도 정하고 순서도 같이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한 놀이를 여기에다가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과 관련된 놀이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도 해야 할 활동들도 여기에다가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또는 아이들의 놀이 상황을 지켜보시다가 아이들이 흥미를 보이는 놀이가 있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들도 이 안에다가 적어서 추가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부분은 정말 계획이기 때문에 꼭 계획대로 실천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계획을 해 두셨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놀이를 따라가다 보면 이 활동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활동은 다음 날로 그 놀이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연기하셔도 삭제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완전 비워놓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놀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굳이 선생님이 계획한 놀이를 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안전교육이나 이런 필수적인 활동이 아니라면 이렇게 빈칸으로 두고 아이들의 놀이를 지켜보는 가운데서 선생님이 추가할 수 있는 지원이나 환경 같은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놀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놀이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부분을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관찰과 기록이 어려운 것일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지금까지의 기록들이 아이들의 놀이를 깊이 있게 관찰하고 놀이를 기록한다라기보다는 아이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갈등 상황이 발생하거나 또는 다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기록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놀이 중심 교육 과정에서 말하는 아이들의 놀이를 깊이 있게 바라보고 아이들이 무엇에 흥미를 보이는지 그리고 어떤 배움에 도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기보다는 그냥 아이들이 어느 영역에서 많이 놀이를 하는지 그런 횟수에 대한 부분들이나 또는 누구랑 같이 놀이를 하는지 어떤 놀이를 하는지 이런 피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만 조금 관찰을 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기록과는 조금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냐면 교사는 한 명인데 많은 아이들의 놀이를 다 관찰하고 기록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근데 한 명이 전체 아이들의 놀이를 다 기록하기는 어렵겠죠. 놀이 중심 교육 과정에서 이런 전체 놀이를 다 기록하라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다기보다는 아이들의 놀이 중에서 흥미를 보이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이들의 놀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 놀이 가운데서 선생님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자료라든가 선생님이 뭐 비계 설정을 해줘야 된다거나 상호작용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기록을 통해서 더 잘 지원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목적으로 기록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선생님들은, 관찰이 어렵다라고 여겨지시는 선생님들은 전체를 다 한꺼번에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영역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점점 이렇게 관찰의 영역을 넓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미술 영역을 오늘 관찰 영역으로 결정했다라고 정했으면 미술 영역에 들어오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관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체적인 아이들도 보고 또 미술 영역을 중심으로 보고 이렇게 계속해서 연습도 선생님도 하시다 보면 이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런 관찰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시각을 넓혀갈 수 있게끔, 오늘 미술 영역이었으면 다른 부분은 수조작이랑 미술 영역이랑 보면서 또 전체적인 부분들 보고, 이렇게 점점 늘려나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영역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나아가는 것도 하나의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관찰을 하시고 나서 기록을 하실 때 일화 기록으로 작성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화 기록 같은 경우에는 대화체로 되어 있고 아이들의 놀이 상황들을 이렇게 기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작성할 때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활동명을 중심으로 아이들의 놀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좀 체크해서 적는다거나, 또는 이 아이가 왜 이 활동에 흥미를 보였는지에 대해서 이런 경험에 관한 내용이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발문이 있으면 그런 발문들도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작성하시면 오늘의 놀이는 지금 제가 하나만 지금 여기다 써놨잖아요. 근데 이렇게 종이컵으로 한 스피드컵스 외에도 아이들이 놀이를 이런 식으로 더 추가해가지고 작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놀이 돌아보기를 살펴볼게요. 이 놀이 돌아보기에서는 오늘의 놀이에서 있었던 놀이들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 흥미를 가지는지 볼 수 있고요. 또는 아이들의 놀이 가운데서 필요한 지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나 선생님의 뭐 상호작용 이런 부분들 선생님이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기록이 되고요. 또는 선생님이 아이들의 놀이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지금 은지라는 아이가 스피드컵스를 하는데 이때는 종이컵을 이용해서 스피드컵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이컵을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선생님의 눈치를 좀 보면서 선생님이 종이컵 많이 써도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네, 이 아이의 질문을 듣고 고민이 좀 됐어요. 자료를 사용하는 규칙을 정했던 것이 과연 아이들의 놀이를 지원하는 것일까 아니면 또는 제한하는 것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놀이 돌아보기에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료에 대한 사용 규칙이 유아의 놀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닐까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또 옆에 있는 동료 교사랑 또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가지고 함께 나눠보고 이야기해보고 선생님의 그런 생각들을 넓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기록을 다 작성을 하셨다면 이 기록 중에서 이렇게 교육과정 관련 요소와 아이들이 어떤 배움이 있었는지 이렇게 기록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그냥
따로 빼가지고 작성할 수도 있지만 그냥 놀이 기록 가운데에서 선생님이 색깔만 조금 달리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놀이가 그냥 놀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놀이 속에서의 배움이 이렇게 있다는 부분들을 선생님들도 체크해 보시고, 또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5개 영역이 모두 다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살펴보시면 UR 놀이 속에서도 배움이 정말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도 선생님이 체크하실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학부모님들께도 소개를 또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선생님이 체크하셔서 더 많이 아이들이 확장될 수 있게끔, 또는 아이들의 놀이가 더 주도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정서적으로도 이런 마음, 지원해주는 것들 더 더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바로 이렇게 놀이 기록지에다 기록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생각되시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나중에 선생님이 시간 있으실 때, 여유 있으실 때 이렇게 옮겨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스트잇을 이용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작성하시고 나중에 옮기거나, 또는 그냥 이 포스트잇만으로도 그냥 놀이 기록으로 그냥 붙여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이 선택하셔가지고 편안한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